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을 하는 17년차 현직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약사님, 그 귀라는 게 귀랑 건강이랑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반사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는 우리 몸 전체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쪽이 머리, 이쪽이 척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심장이랑 폐, 이쪽에는 이제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하체 부분, 다리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보면 여기가 귀에 해당되는, 귀에서는 이제 턱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내가 이쪽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를 지압해도 효과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거 마치 만약 TV로 따지면 리모컨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TV까지 가서 누르지 않아도 TV에 가서 어깨, 뭐 팔 이런 데 직접 누르지 않아도 귀에 해당되는 혈자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네. 요새 많아요. 저희도 약국에도 눈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랑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목도 많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귀에서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과 요 시신경이 위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이 있는 부분, 이런 데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괜찮은 네. 건가요?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귀 지압을 할 수 있는 패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패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누르지 않아도 지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사실 눈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하는 거와 같이 실제 내가 이제 좀 굳어있는 이 후두골 부분, 이 시신경이 존재하는 이 후두골 부분이랑 긴장되어 있는 목이랑 어깨 부분을 내가 직접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치를 붙이고, 패치 얘기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귀 부분은 이게 지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지압?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되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눈 피곤할 때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비신 다음에 이렇게 얹는 동작, 그래서 눈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것들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PD님 모시고 해드려 볼게요. 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곱 끼는 부분의 앞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뼈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앞쪽, 눈동자가 존재하는 여기,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약간 왼쪽을 봐주시면 요쪽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썹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살표로. 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눈썹 끝 부분, 그다음에 관자놀이 부분 여기. 이렇게 잘 지키고 있죠? 네,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잠깐 정지 누르셔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까 요 펜으로 했듯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그다음에 요 부분 여기 전 여기가 더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눈썹 머리 중간 그다음에 여기 눈 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괄사로 얘는 이제 닿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항산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괄사인데요. 이제 미세하게 근육을 더 자극시켜 줄 수 있게 빗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으로 좀 긁는 느낌? 요 정도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 긁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눈만 필요한 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되게 좋은 부작용이네요. 그 뒤에 같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할 때는요. 얘로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시원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눈썹 윗부분이 자꾸 뭉치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인상이 맞아요.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좀 개선이 될까요? 예, 맞아요. 거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쵸. 원래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네. 거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근데 해주시고요. 살짝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끝 부분 여기도 이렇게 지압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곡선도 이게 활용이 네,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시원해가지고 네. 이게 넥 마사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가 차서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차서라기보다 풀어주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할 때. 눈 잘 붓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지압을 괄사 없으신 분들은 눈꼬리, 눈끝, 눈썹 중간에 끝 이렇게 해주시고 뼈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함이 많이 풀려요. 근데 얼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제 얼룩덜룩해지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후두골 쪽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뒷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쪽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피디님이 조금 약간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앉으시면은 후두골 쪽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와 아파. 여기가 이렇게 더더덕 걸려요. 지금. 네, 엄청 걸려요. 와. 드드득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괄사가 없는 분들은 약간 이 자세로 네, 하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아파요. 저 이렇게. 와. 계속 하면은 안 아프고요. 이게 이게 많이 뭉쳐 있어도 아픈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눈 커플에 이제 약간 눈곱 낀 것처럼 눈이 뿌옇다가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 저는 출근길에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하긴 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운전하는데 눈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운전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눈 뿌옇거나 야간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요 후두골 쪽 급하면은 후두골을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와 진짜 시원해요. 괄사 있으면 괄사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안 되면은 그냥 그 접시 있잖아요. 접시로라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요? 네, 접시 뒤집어가지고 그 난로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목이 굳어 있는 경우에 눈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어 있을 경우에 뒤쪽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이런 식으로 와, 완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승모 쪽이랑 와. 이 뒷목 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목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쪽도 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여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리고 머리로 가는 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두통약인데 통증을 차단하는 거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 대신에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옆머리가 아프신 분은 옆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뒷머리가 통증이 있다? 뒷머리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내가 좀 눈이 뿌옇고 시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뒷머리를 목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뭉친 부분,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풀려야 돼요. 좀 많이 뭉쳤네요. 많이 뭉쳤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붉어졌나요? 지금? 예, 좀 붉어져요.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오일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진정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괄사랑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이게. 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약에 오일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완시키고 진정하는 효과로 사용하려고 오일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특히 임산부들이 종아리가 많이 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일을 종아리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 종아리 풀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배 쪽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여기 압박이 되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을 꼭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나무나 도자기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미네랄로 된 거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조금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데도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할 때는 여기 눈꼬리 앞하고 뒷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그다음에 눈 앞머리, 눈썹의 앞쪽,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끝부분, 그다음에 옆에 쏙 들어간 미간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후두골 쪽 하고 뒷머리와 어깨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눈이 평소에 조금 침침하고 뭔가 막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주 편안해지고 시야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받았을 때 눈 쪽 했을 때 바로 잠에 들 뻔했습니다. 그쵸. 거의 잠들어서 제가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네. 멘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나거나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괄사를 합니다. 하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네. 잠이 안 온다 할 때, 네, 그렇죠. 잠 안 오거나 발사하면.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완되면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잠도 잘 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괄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힐링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여러 것들을 가지, 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작년부터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활용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약을 섭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눈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래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국 중에 시래기를 넣은 시래기 된장국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자주 먹는 음식 재료인 시래기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온 식재료라 매우 친숙하죠. 시래기는 주로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겨울철 채소로 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래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까지 가득한 건강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의 놀라운 영양 성분과 효능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시래기와 뼈 건강 잘 연관지어지지 않는데요. 시래기에는 100g당 칼륨 함유량이 우유의 3배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시래기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뼈 건강에 칼슘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합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형성을 돕고 뼈의 분해를 억제하여 뼈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들이 뼈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먹으면 더 흡수율도 좋아지는데요. 이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뼈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래기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 거 다들 아시죠?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인데요.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 정도 된다는 사실 참 신기하죠? 시래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물과 함께 팽창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래기는 장내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장내 유익한 세균은 시래기의 식이섬유를 먹고 번식하며 또 장에 좋은 유익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섭취함으로써 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폴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시래기 꼭 섭취해야겠죠? 시래기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간 해독 능력입니다. 시래기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간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C는 보통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래기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래기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해독작용을 잘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를 섭취하면 이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알코올이나 지방, 환경적인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시래기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시래기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시래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시래기에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풍부한 시래기를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래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하게 섭취한 실험쥐군들의 혈압이 일반 대조군 쥐들에 비해 혈압이 23%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혈압을 걱정하시는 노년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시래기, 이것 까먹으면 찰떡궁합인 거 아시나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되는 환상의 조합이죠.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시래기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두부는 모두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두부와 시래기를 넣어 조리하면 고소한 된장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시래기의 식이섬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시래기 두부찜도 있는데요. 시래기와 두부를 함께 찜통에 넣어 찐 후에 간장, 다진 마늘과 파, 참기름 등의 양념을 넣어 시래기에 잘 묻힌 뒤 양념된 시래기를 쪄둔 두부에 돌돌 말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요리해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두 번째, 시래기와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아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버섯 또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서로의 영양이 보완되고 잘 결합되어 더욱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버섯을 함께 넣고 찌개나 국을 만들면 시래기의 깊은 맛과 버섯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한 한 끼가 되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법은 시래기와 버섯을 밥에 함께 밥을 짓는 것인데요. 이렇게 밥을 짓게 되면 조리도 간편하면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진 시래기 버섯밥이 완성된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래기와 된장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 하면 된장국이 먼저 떠오르죠. 시래기 된장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이죠. 된장국에 들어가는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적인 한국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다 아실 거예요. 된장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시래기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어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된장의 구수한 맛과 시래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또 된장의 짭짤한 맛이 시래기의 은은한 맛을 잘 살려주어 된장찌개나 국에 시래기를 넣으면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두 음식의 조합이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래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몸에 유익한 영양 정보도 중요하지만 섭취 시 유의할 점도 꼭 아셔야죠. 시래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 드실 때 이런 분들 꼭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몸에 유일한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래기에 풍부한 칼륨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 섭취를 과도하게 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시래기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 두 번째는 바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이 역시 몸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성분이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은 식이섬유가 장을 과하게 자극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유의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서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 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아,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